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는 단 한마디가 김용빈에게 던져진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21년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듯 폭발했다. 태어나자마자 헤어져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아버지의 존재는 그를 언제나 외롭게 만들었다. 친구들이 아빠 사진을 자랑할 때면 그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아빠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이 자리 잡았지만 답은 오리무중이었다. 김용빈은 가난한 집안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김용빈을 키웠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디 갔는지 모를 사람이라는 어머니의 짤막한 설명이 전부였다. 어릴 적 장난삼아 우리 아빠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그는 곧장 뒷걸음질 치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너무 이른 상실감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음악에 빠졌다. 기타 줄을 한 올 한 올 뜯으며 종일 노래를 연습했고 후배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다. 음악 덕분에 그는 슬픔을 잊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해 음악을 전공하면서도 그는 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가끔은 부모님 같은 친구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혼자여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 위로는 순간에 불과했다. 어느 날 김용빈은 우연히 외할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용빈아, 혹시 내 아버지가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 짧은 통화였지만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몇 년간 인터넷 게시판과 지역신문에 사연을 올리며 아버지를 찾으려 애썼지만 언제나 헛바람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실망스러울 거라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어렴풋이 번졌다. 정말 그럴까? 외할아버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젖먹이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늘 뒤돌아선 그림자 같았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를 떠났는지 그 모든 질문들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외할아버지의 지인은 분명 진짜 정보를 갖고 있었다. 며칠 후 김용빈은 비장한 표정으로 버스를 탔다. 익숙하지 않은 동네를 향해 3시간을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지난 21년간 겪어온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엄마의 눈물 어린 손길, 기타 소리에 맞춰 울음을 삼키며 노래했던 밤들, 친구들과의 축제에서 아빠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돌려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심장은 초조하게 뛰었다. 도착한 마을은 휑한 골목과 낡은 2층 단독주택들,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작은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걷자 곳곳에는 볕에 바랜 현수막과 한때 활기찼을 상점들이 있었다. 김용빈은 골목 구석에 위치한 낡은 분홍색 벽돌집 앞에 멈춰 섰다. 우편함에는 낡은 숫자만이 가물가물하게 적혀 있었지만 바로 이 집이라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풋풋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옅은 형광등 불빛이 동공을 애타게 갈구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움켜쥐었지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용기를 내어 두드렸다. 잠시 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마주한 중년 남성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그 눈빛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느낌을 풍겼다. 실례합니다. 김용빈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혹시 이 집 주인께서? 그의 입에서 말이 망설임 없이 흘러나오지 않았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 중에 퍼지자 중년 남성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눈썹을 천천히 찌푸리더니 가까이 다가와 김용빈을 바라보았다. 무슨 용무신가요? 그 질문 속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방향에서 어린아이가 다급히 달려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소리쳤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얼핏 들으면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김용빈의 가슴에는 번개 같은 충격이 몰아쳤다. 마치 이 세상 모든 시간과 기억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어릴 적 엄마가 부르짖던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그 질문 또한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와 너무 닮아 있었다. 어린아이가 되뇌인 찰나 21년 전부터 잠들어 있던 그의 슬픔이 마치 지하수처럼 솟아올랐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대답했다. 응, 여기가 바로 그 사람 집이란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혼란과 희망이 응축되어 있었다. 아버지라 믿었던 중년 남성은 완전히 얼어붙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김용빈을 바라보았다. 이내 의심 어린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아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뒷목을 타고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눈물샘을 자극했다. 아이는 여전히 해맑게 두 사람 사이를 오갔고 그 해맑은 눈빛이 되레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제가 김용빈입니다. 그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떨리는 가슴은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요란히 뛰었다. 아버지라 믿었던 남성은 손을 떨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털어내듯 그 이름이라며 중얼거렸다. 그 말끝에 담긴 울음 섞인 충격이 그대로 그의 천진한 얼굴에 드러났다. 골목 안쪽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이웃들은 하나둘씩 울음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마다 21년간 묻어둔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곳 골목을 가득 채웠고 그 단어는 그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파고들었다. 특히 어린아이는 아버지라고 믿었던 남성에게 다가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안녕, 아빠. 그 무심한 한마디에 중년 남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김용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슴도 함께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작별한 아버지가 아닌 잠시 스쳐 지나간 타인과의 만남이었음에도 그는 이미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어린아이의 아무렇지 않은 질문 하나가 21년 동안 그를 짓누르던 외로움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묵직했던 마음속 무게는 순식간에 가벼워졌고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눈물로 흐르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 동안 김용빈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호련 골목을 다시 찾았고 그곳에서 만난 중년 남성과 어린아이에게 밥을 대접하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어린아이는 우리 동네에 놀러 온 거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묻곤 했고 중년 남성은 김용빈의 손을 꼭 붙잡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다. 둘 사이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았다. 혈연이란 단순히 피 한 방울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용빈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진짜 아버지로 보이는 또 다른 인물이었다. 용빈아, 나야. 단 한마디였지만 그의 가슴은 다시금 전율했다. 21년 전 이별을 고했을 때의 목소리와 달리 이번 목소리 속에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김용빈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날 저녁 김용빈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다. 진짜 아버지를 만날지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설익은 가족 관계를 받아들일지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기로. 아버지, 어디 계세요? 가서 뵙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진짜 아버지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골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햇살 아래 반짝이던 분홍색 벽돌집과 작은 정원, 그리고 그 작은 아이가 뛰놀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피 한 방울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어린아이가 건넨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라는 질문이 그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이제 김용빈의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펼쳐져 있다. 겹겹이 쌓인 상처와 외로움을 딛고 진짜 아버지와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남긴 질문이 함께할 것이다. 여기가 아빠 집이에요?
그 물음이 그의 삶을 뒤흔들고 동시에 치유하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었음을 그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